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국토부가 어제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제주에서 열었습니다. 제2공항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 면세점이 올해도 호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는 여전히 불황입니다. 제주 면세점도 다각도로 진단합니다. 오늘도 네 분의 패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별히 오늘은 게스트 패널로 홍명환 도의원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을 목표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성산에서 용역 중간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반대 주민들은 기본계획 용역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거 불참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누기에 앞서 어제 진행된 중간 보고회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된 지 석 달 만에 열린 중간 보고회. 용역지는 오는 2045년 제주도의 항공 수요가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보다 600만 명 감소한 3,8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인구 변화와 관광 수요 감소 등 최근 자료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재예측하였습니다. 총 합계 4,100만입니다. 기존 공항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기존 공항은 대형 항공사와 저가 항공사 일부, 이 공항은 저가 항공사와 외항사가 사용하는 등 항공사별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활주로 위치와 방향은 소음과 편입 가구수,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사전 타당성 조사 등에서 제시된 난산리에서 수산리로 이어지는 구간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종합 분석 결과 원안이 활주로 배치 대안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대로 마치고 제주도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10월에 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선 국토부가 밝힌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게스트 패널로 나와주신 홍명환 도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광이고요. 그 공항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 이번 국토부 기본계획이 아마 상당히 그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사타라든지 예타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내용들을 일부 반영해 보려고는 그랬지만은 근본적인 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수용 능력을 지금 2045년도에 4,500만에서 지금 3,980만 정도로 줄인다라든지 또는 그 5개 안을 적용해서 최적화를 고민한다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힘들었던 계획인데 국제선 100%, 국내선 50%로 한다는 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됐던 계획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과 어떤 대안들을 지금 고민한다는 거는 그나마 일리가 있으나 어떤 경제적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서 상당히 좀 저는 좀 우려가 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항공 수요 예측이 뭐 2015년, 2016년 뭐 예비 타당성 조사나 사전 타당성 조사하고는 조금 수치 차이가 나는데 국토부에서는 일단 그 당시 조사 시점에 가장 최근까지 어떤 그 증가 추이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항공 수요 예측.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2공항 문제 이걸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 보면 결국 늘어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라고 문제에서 촉발된 거잖아요. 그래서 대안이 기존에 있는 공항을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신공항을 만들 것이냐, 제2공항을 할 것이냐, 그러다가 제2공항이 된 건데, 그럼 이제 항공 수요라고 하니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의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전 타당성, 예비 타당성, 지금 용역 보고서까지 보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2045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감소될 것으로 보다가 이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의 신뢰도를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 신뢰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조사의 틀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기점, 뭐 기준을 따로 잡았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하는 건 좀 공색한 해명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중간 보고서에도 제시하고 있는 게 이 공항을 만들어야 되는 이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하나는 지금 있는 기존 공항이 너무 포화 상태에서 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뭐 포화 상태라서 상당히 사용하기 어려운 공항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걸 수용한다 하더라도요. 그럼 기존 공항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게 하나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럼 제2공항을 만들리는 또 이 근거가 뭐냐면 앞으로 계속 2026년부터 2045년까지 20년간 이 항공 수요 예측을 해보니 아까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3,900만 명이에요. 3,980만 명. 한 4천만 명이 들어온다라는 논리인데요. 근데 그 안에 데이터를 분석했던 요소들을 들여다보니까 주로 이게 몇 년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내지 10년간의 데이터를 들여다봤을 건데 우리 시청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를 보면 이게 10년간을 본다 하더라도요. 제주도가 가장 부동산 열기 또 이주 열풍 중국 관광객이 투자 많이 하는 제일 이게 양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의 데이터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만 가지고 들여다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조건들, 늘어나는 조건들만 가지고 팩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당연히 장래의 항공 수요 예측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데이터가 과연 그럼 합리적인 데이터에 분석을 했는가라는 의문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관광객들만 하더라도 지금 앞으로는 이제 양적인 중국 관광에서 이제 질적으로 온다 그러면 개별 관광으로 오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단체 관광이 아니고.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의 감소 요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의 여건에 맞춰서 환경 수도를 지향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럼 관광객이 고급의 관광으로 줄어들면 관광객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또 우리 저출산 고령화의 시점에서 보면 인구가 지금 늘어나지 않을 거고 지금 인구가 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들의 감소 요인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면 항공 수요 예측이 저는 감소 요인은 왜 포함이 안 돼 있지?라는 측면에서 좀 신뢰 의문점이 있다라는 말씀 좀 이 드리고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전문가들의 어떤 통계 기법으로 해서 나온 그 수치는 같은데요. 뭐 일반인들이 그렇게 이 수치 갖고 이제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또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2019년 올해 이제 발표한 거에 수요가 좀 줄어든 거는 최근에 어떤 이런 변동 요인들이 좀 반영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거의 2010년 이후로 제주는 격동의 10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더라도 신뢰를 100% 담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공항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건설되는 기간이나 이런 게 뭐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관광객의 좀 예를 드셨지만 중국 관광객이 사드 여파로 인해서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내국인들이 그거를 다 이제 커버를 할 정도로 이 제주를 방문하는 전체 숫자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공 수요를 참 이거는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기존 공항의 어려움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안전이라든지 인근 지역의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은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면 부산에서 다루어지는 어떤 확충을 봤을 때 한 200만, 300만을 위해서 새로운 공항을 하나 만들자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제주공항 같은 경우는 1000만, 2000만 이렇게 단위수가 다를 정도로 제2공항이든 공항 확충 문제는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성격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설사 국토부나 용역보고진의 의견을 받아들이긴 하죠. 근데 항공 수요라고 하는 게 특정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를 수 있죠.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항공 수요가 특정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대안 중에 항공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고 지금과 예상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2공항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
지금의 공항을 확장했을 때 늘어나는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미 제외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용역 보고서의 전제 자체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의 도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용역 보고서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중간 보고가 참 열심히 노력은 한 것 같은데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뭐냐면 이런 논리입니다. 저기 조금 전에 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대안 1, 2, 3 제시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50대 50으로 국제항공과 뭐 국내선 이렇게 나눠서 한 건데 근데 이게 대안 1, 2, 3을 들여다보면 그 저가 항공과 국내 국제선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안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제선이 들어와서 항공 수요, 여객 항공 수요와 국내선의 여객 수요에 따라서 때로는 이게 제1공항,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존 공항에 만약에 이제 나눠서 운영하게 된다면 제1공항이 안 그래도 지금 1공항이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기존 공항이 굉장히 포화 상태인데 그건 어떡하냐는 이야기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없이 이 공항에 수요가 늘어나니 이 공항만 넣는다. 그럼 어떻게 보면 모순인 거죠.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포함을 해서 봐야 아, 이게 지금 제2공항이라는 게 타당성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국제선과 국내선, 저가 항공과 또 국내선을 나누어서 이야기하면서 수요가 가장 많은 국내선, 아까 우리 이승태 센터장도 말씀하셨지만 국내에 여객 주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우리 기존 공항을 이용한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건데라는 이야기도 있어야 되는 이런 관계에서 보면 뭔가 알맹이가 빠진 거죠. 거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국토부나 용역진의 그 입장도 어차피 시청자들께서 이제 그 아셔야 되니까요. 원지사가 그 이제 공식 언론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그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주도가 과연 어느 정도의 그 관광객 수용이 가능하냐. 이제 최대한 2천만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그 인프라는 좀 갖춰야 맞다. 그걸 기준으로 하면 이용객 왕복을 하면 한 4천만이 되는 거고요. 그걸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항공 수요 예측 나온 게 그 어느 경우든 최소한 4천만 이상까지는 늘어날 거라고 보는 측면에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제2공항이라는 그 항공 인프라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원지사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얘기는 좀 여유 있게 이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공항이 지금 단기 인프라 확충 공사를 통해서 지금 3,175만까지는 이제 확충이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밝히고 있고 그래서 그 지금 2045년도에 4,500만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 차이가 약 한 1,200~300만이거든요. 그럼 1,200~300만의 이 여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항을 별도 하나 더 지을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현 공항을 확충해서 가능할 것이냐, 요거를 갖고 우리가 이제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요. 이번 수요 조사를 통해서 밝힌 거는 3,890만. 그럼 3,175만에 지금 한 600~700만 정도 되는가요? 그래서 이게 더 고민이 아마 깊어지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작년에가 2,960만에서 슬롯이 33.8회 정도 지금 필요한데 지금 3,890만 정도라면은 슬롯이 몇 슬롯이 더 추가 필요하냐면은 한 이게 44.5회. 뭐 이렇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14 정도를 늘리기 위해서 공항 하나를 더 지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아까 김동현 박사님 얘기대로 좀 더 우리가 한 번 더 그 원점으로 재검토해야 될 게 아니냐. 그 항공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하여튼 요 항공 수요 부분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어차피 예측은 예측일 뿐인데요. 예측이죠. 그래서 항상 앞으로 또 바뀔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어제 중간 보고회에서 이제 지역 상생 방안 뭐 뚜렷하게 그 나온 대안은 없던데요. 최대한 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그 기본 계획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그런 방침 정도 밝혔는데 지역 그 주민과의 상생 방안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저는 그 이제 지역 상생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이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이제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될 거냐 하는 좀 약간의 걱정이 좀 됩니다. 그 지금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뭐 넓게는 이제 제주도 전체를 보더라도 그분들의 어떤 그 마이너스가 된 부분들을 보충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그 지역이라든지 제주도가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이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그 상태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 인프라는 뭐 예산이 투여가 되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관습이라든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물리적인 부분들이 이거를 감안해가지고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나 마을조차도 어차피 흥망생쇠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방법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거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도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어차피 지역 주민들께서도 그런 걸 바라실 거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냥 지원이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지속 가능함을 좀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지역 상생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좀 무엇인가 좀 잘못되고 있다. 자, 이 지역 주민이라는 게 범위가 성산 주민만인가? 이 제주공항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이 전 도민적인 문제이고, 사실 뭐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 도민적인 문제이고, 그 경제적인 파급이라든지 영향력은 성산 주민들 안에 한정돼서 되는 건 아니다. 우리 서부 지역 분들이라든지 제주시에 인구가 많은 제주시 동지역의 주민분들도 이게 상당한 파급 영향이 되는 부분인데, 이분들은 아예 이게 지금 배제가 돼 있거든요. 저는 성산에서 설명회를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문제 하나하고, 특히 또 성산 내에서도 크게 보면 두 부류의 분들이 있는데, 찬성하시는 분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거의 지역 발전이라든지 상생 발전이라고 해서 찬성하시는 분들 일색의 어떤 목소리만 들리지, 그 760만 평방미터의 땅을 이제 수용량에서 뺏기게 될 가장 피해를 입을 분들이 그분들인데, 그분들의 목소리는 일처 없었거든요. 과연 이게 정의로운가? 우리 제주도의 문제, 제주도민들의 영향 끼치는 제주 다수의 성산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의 목소리도 배제되고, 또한 그 성산 지역 내에서도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그분들의 목소리도 배제된 이런 설명회는, 이거는 제가 무엇인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국토부와 제주도의 입장을 보면 이런 거예요. 당사자가 누구냐, 이걸 굉장히 좁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산 지역 주민들이나 수용당한 주민들, 이게 당사자를 굉장히 좁게 하는 경우에 뭐가 가능하냐면, 그 지역 주민들을 핸들링 하기가 좋죠, 행정이.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결국 제2공항을 그러니까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해서 결국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조속하게 성공적으로 건설할 것이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정적인 발상이다. 아까 말씀하신 당사성을 확장해 보면 제2도민들이 전부 다 포함된다고 한다면, 여기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해관계를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인가. 결국 뭐냐면, 지금까지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제주도는 그러한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에 대한 역할을 사실상 방기했다. 모든 문제를 성산의 문제로 내몰리면서. 그러니까 아까 홍명호 의원님 말씀은 저는 100% 동의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 상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종의 구색 맞추기 형식으로 이번 보고에서 좀 언급된 측면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런 지역 상생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제2공항 반대 측이 악의적인 댓글, 그리고 여론조작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지금 사실은 지역 주민들도 찬성과 반대 쪽으로 갈려서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인터넷 그런 상에서의 여론조작이 이런 부분 어떻게 홍 의원 보십니까? 저도 참 저도 가끔 제가 댓글을 좀 보는데, 우리 제주도가 그 4.3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70여 년 전에 우리가 이제 이승만 정권의 어떤 단독 정부에 대해서 좀 반대했다고, 이게 제주도민들을 그냥 빨갱이로 몰아갖고 이게 수만의 우리 10분의 1의 주민들이 이제 학살당하고 이런 아픈 경험이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 사업인 제2공항의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꽃같이 빨갱이라고 이렇게 몰고 이런 거는 이건 참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관련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문제의 시발점은요. 이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민주적인 절차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게 보니까 결정하는 지금 이제 성산 쪽에 결정한 계기가 저는 정치적인 논리와 경제적인 논리. 그러니까 보니까 가격이 훨씬 싸게 짓더라, 싸더라. 예, 9조 원이 들어가지만 저쪽에 확장해서 하는 게 파급효과가 크더라 이런 분석은 안 하고요. 공사 비용이 보니까 4조 얼마밖에 안 돼, 싸. 그러니까 가야 되는 논리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정치적인 논리에서 본다 그러면 이쪽에 아까 홍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성산 쪽의 주민들 대상으로는 성산 쪽의 지역 주민들만을 대상하는 공항이 아니잖아요. 국책 사업에 대한민국에서의 중요한 인프라고 우리 도에서는 육진 아들이 하는데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성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가 아닌 것이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저 사람들만 문제를 잘 해결하면 성산 쪽에서만 반대 목소리가 없어지면 공항이 잘 추진되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는 의도도 있지 않은가라는 좀 조심스러운 추측이 저는 보고요. 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논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이러한 갈등 구조는 저는 도청에 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우리 도에서 제2공항 왜 필요한가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전문가들 모셔놓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의도 했지 않습니까? 그 저는 강의를 할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다양성을 가지고 국제 사업이라고 우리 지사께서 우리는 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실제로 할 게 많거든요.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 이렇게 좀 반영해 주십사.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거 너희들은 이게 국책 사업이니까 법률 체계에서 이렇게 해달라. 지원 사업, 상생 사업 이렇게 해달라라고 해야 되는 게 도에서 해야 될 일인데 공무원들 대상으로 모아놓고 제2공항 왜 필요한가라고 강의를 해버리고 그게 언론에 나면 갈등 구조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갈등 구조, 네, 네. 대표님 어떻게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거는 당연히 도지사도 하셔야 되고 사실은 여기 계신 그 홍명환 의원님도 해주셔야 되고 다양한 어떤 이런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이제 제주도의 의견일 경우에는 뭐 제주도가 이렇게 그런 것들 다양하게 수합을 해서 뭐 국토부에 전달하든 대통령께 전달을 하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중간에 왜 공무원들 도청에서 그것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2공항 왜 필요한가라고 강의하는 거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원희룡 도지사 입장 확고해요. 명운을 걸겠다고 그랬습니다.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그 원희룡 도지사 출신 자유한국당이 요즘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제가 제2공항과 관련해서 원희룡 도정은 제2공항 독재를 하고 있다, 여론 독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론이라고 도정이라고 하는 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에요. 어느 한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스스로가 어느 한편의 당사자가 돼서 그러니까 심판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선수로 뛰고 있단 말이에요. 전 이게 가장 큰 문제고 특히 여론의 분열과 갈등의 조장에 있어서 현 원희룡 도정의 역할이 책임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죠. 네,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지난주 다시 재개됐습니다. 국토부 측은 제2공항 입지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고 반대 쪽은 기존 제주공항 활용 방안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쪽이 지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검토위에서 나중에 그 합의를 거쳐서 권고안을 낸다 이렇게 해서 다시 검토위가 재가동됐는데 합의된 권고안 나올 수 있을까요? 뭐 나올 수도 있겠고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와야 될 것이고 그 지금 우리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 이게 세 가지 용역이 지금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부실과 은폐, 조작 논란까지 지금 겪고 있거든요.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국토부도 일정 문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이제 재검토를 한번 하자.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이전에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열린 자세로 그리고 도민들의 어떤 공론조사를 요구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는 이런 전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의 가장 핵심은 정보의 투명한 제공이다. 우리 주민들도 제공을 찬성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현공항을 확장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대로 온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이 판단할 수 있지. 누구 말을 따라서 우리가 들추대 같이 따라서 결정할 때는 안 되잖냐. 우리 결정은 우리가 스스로 하려면 제대로 온 정보를 파악해야 되고 또한 그 용역을 추진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온 정보를 제공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공항을 짓는데 공항 내부 건설 비용만이 아니라 공항까지 접근해야 대한 접근 비용도 있거든요. 그 영남 사타 보고서에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킬로미터당 이제 79원이 이동 비용이 필요하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킬로미터당 92원이 비용이 든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주공항에서 제2공항까지가 40km인데 그럼 2,500만 명이 움직이면은 1년에 얼마가 들 것이냐? 그게 40년 동안 하면은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뭐 저도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상식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6조 원 이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은 4조 8천억을 지어서 드리겠다고 하는데 6조 원이 이동비용이 든다. 그러면은 비용보다 건설한 비용보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재검토위원회가 잘 구성되고 재검토회가 끝난 다음에 공론조사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네. 지금 국토부 추천위원 7명, 그리고 반대위 측 추천 7명, 동수 구조거든요. 네. 합의된 권고안 네.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이 상황이 이제 굉장히 갈등 구조가 돼버렸기 때문에 어떤 그 합의안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어떤 지혜로운 어떤 결론은 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결론을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커다란 어떤 대규모 어떤 사업이나 이제 제주도의 어떤 큰 그 환경의 변화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지속 가능함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지혜롭게 좀 우리 후손들을 위해 사는 일들이 있기도 하니까 잘 판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 의원께서 그 공론조사를 꺼내셨는데요. 네 분이 생각하시기에 공론조사가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그 기관이나 단체가 이 책임 있게 시행을 하는 게 맞는지 우리 김 박사께서 먼저 해주시죠. 뭐 김태수 의장님이 뭐 잘 설명하셨던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론조사라고 하는 건 도민의 자기 결정권과 관련된 측면이기 때문에 하는 게 맞죠. 그렇다고 하면 누가 할 거냐? 뭐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도의회에서 한번 제안하셨죠. 도의회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하자. 저는 그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 아닐까. 그러면 결국 그 안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정보 제공되고 그리고 공론조사를 통해서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게 좀 합의하자. 그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어떤 대안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맞는 말씀이고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검토위에서 이 합의된 공고안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우리 홍 의원님 또 우리 센터장님은 뭐 긍정적으로 보시지만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합의를 못 내고 냈죠. 근데 못 냅니다. 왜냐하면 센터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50대 50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반대 의견 되면 못 내는 거죠.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 근본적인 그 구조가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주민들을 대표를 하는 우리 도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도와 공론화를 조금 더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도와 도의회가 공론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낸 의견들은 우리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상당한 협상 카드 내지는 압박을 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용할 수 있도록 힘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현실적으로 국토부는 죽어도 자기네는 대상이 아니다. 자기네 업무가 아니다 얘기하고 있고 원희룡 지사도 국책 사업이어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누가 하는 게 맞습니까? 공론조사. 저는 이제 이게
꼭 공론조사라야 되느냐 하는 사실은 의문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의견이 꼭 그 무엇인가 결론을 내기 위한 하나의 조사로서 귀결되는 거는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단계에서의 어떤 의견을 모으고 그거에 어떤 확인 절차를 하는 게 공론조사여야 되지. 이게 사전에 뭐 의견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공론조사의 모든 권한이나 어떤 의무를 위임한다면 사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굉장히 그 부담을 많이 가지실 거고요. 그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시류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게 우리가 형식 논리에 빠져서는 상당히 좀 이게 잘못 갈 수가 있다. 뭐 국토부 책임이니 또 도지사의 책임이니 뭐 국토부는 자꾸 이제 도로 핑퐁하듯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제대로 정보를 잘 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현명한 결정을 하느냐, 우리의 미래의 방향을 이 방향으로 본다면은 저는 검토위원회를 잘 거쳐서 그 속에서 논의를 하고 또 검토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법적으로도 주민투표도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비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 새로이 개발된 기법이 공론조사라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서 주민의 뜻들을 잘 모아서 이게 결정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그러한 결정을 참고해서 국토부가 결정을 하는 게 어떻겠냐. 참고 자료로서 이렇게 간다면은 굳이 뭐 법적으로 국토부가 해야 되느니 도가 해야 되느니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실 저희 도의회에서 예산만 있으면은 우리 의장님이 지금 공론조사를 얘기했으니까 책임지는 자세로 도의회에서라도 하고 싶지만은 저희들이 집행기관이 아니어서 참 곤란한데요. 그러면은 추가해서 여쭤보죠. 네.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제주도하고 제주도 의회 공동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좀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저희들 두 차례 예. 그 의장님 제안을 했는데 이제 원지사께서 아직 거부를 지금 했는데요. 거부는 안 하시고 아직 답이 어쨌거나 없으시죠. 그 상황이 계속되면 그 공동으로 하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 힘들다.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아마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도의회 우리 김재석 의장님께서 하실 내용인데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만약 저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5억 정도 드는가요? 그 공론조사 비용이 5억에서 한 10억 정도 드는데 우리 도의회 예산이 있다면은 도도 책임을 방관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 도민의 어떤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라도 최종적으로 안 한다면은 다른 기관이 안 한다면은 도의회에서라도 해야 되는 거를 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책임 문제로 이렇게 공을 소위 말하면 좀 속된 말로 폭탄 돌리기 하든 폭탄을 서로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논리로 좀 보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일본의 오키나와가 정말 좋은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일본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키나와는 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고 이제 헬기 추락 사고 때문에 헬기장을 이동하는 후텐마 기지를 이전하는데 그 국책 사업입니다. 아베 정권이 공을 들여서 미일 안보 협의 때문에 옮겨야 되는 국책 사업 중에 안보 문제이고 국책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도지사는 오키나와의 경관 환경 문제에 매립을 하는 거에 대한 반대 의론이 있으니 주민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 압도적으로 반대를 하더라. 그래서 허가를 못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도청에서도 이게 법적으로 맞니 안 맞니 너 책임이 내 책임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과연 그러면 우리 도에서 도민들이 육지 나들이 할 때 굉장히 편의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 환경과 경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물어보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 일단 도에서는요. 만약에 도에서 못 하시겠다 부담된다. 그러면 비용 문제에서 그러면 5억은 우리가 못 하겠으니 비용 지불을 해주겠다. 도의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안 하셔도 됩니다. 도에서는 안 하시고 그러면 우리 도민의 대표로 하는 기구인 도의회에다가
알아서들 하세요. 우리는 간섭 안 하겠다고 넘겨주면 서로의 좋은 역할 분담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좋은 해결 방법이 있다고. 근데 원지사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저는.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뭐 공론조사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가능하면 집행기관인 제주도 그리고 대의기관인 제주도 의회가 공동으로 이제 시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인데요. 지난달 제주 지역 면세점 매출액이 처음으로 2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면세점 업계는 도내 면세점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중국 따이공, 즉 보따리 상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따이공들이 면세점을 싹쓸이 한다는 것인데요. 우선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면세점 건물을 중국인들의 행렬이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빗속에도 우산을 쓰고 빽빽히 줄을 서 있는 중국인이 300여 명이나 됩니다. 앞쪽에 줄을 선 중국인에게 또 다른 중국인이 다가가 지폐를 수북히 쥐어주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你几点来了？昨天晚上在这排的队。常常来这吗？一个月来几次吧，来2次到3次。 오전 9시 반 면세점 문이 열리자 밤새도록 줄을 섰던 중국인들이 어디론가 서둘러 달려갑니다. 면세점 안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길게 줄을 늘어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는 국산 화장품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속칭 따이공으로 불리는 중국인 보따리 상들이 사재기한 면세품들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국 전역으로 팔려나갑니다. 이걸 혹시 뭐 판매도 하시나요? 네. 어떻게 하세요? 그냥 우리 시아터에서 통해서 판매하시는 거예요. 네, 면세점의 따이공 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황인데요. 과연 이대로 좋은지 김동현 박사께. 그러니까 면세점을 확대한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관광객 유인 효과,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모두를 못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따이공, 흔히 여기에는 그 중국인 아르바이트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제주에 거주하면서 결국은 한 달에 몇 번씩 물건을 사서 중국 현지로 보내는, 결국은 중국인 관광객들은 오지 않지만 면세점은 돈을 버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가 면세점의 수익을 일정 비율 이상 관광진흥 부담금을 걷는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차례 거론됩니다만, 그 대기업 위주의 면세점에서 그동안 완강하게 그 부분에서 거부 의사들 많이 밝혀왔잖아요. 그래서 좀 더 좀 강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기면서 네. 사실 제주 지역 그 관광업계들은 그 어려움을 어렵죠.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대기업 면세점만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 자유도시를 우리가 한 20여 년 추진을 해왔는데요. 가장 상징적인 그 어떤 사례라고 보거든요. 사람과 자본과 상품이 이동하기 쉬운 곳. 자, 지금 작년에가 2조 2,367억 정도 면세점 매출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지금 국내 두 개의 어떤 면세점이 지금 1조 6,815억. 그 중에서 중국인이 매출액이 거의 98%를 차지하는 1조 6,529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그 이 면세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그 어떤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기재부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 운영위원회를 지금 만들어서 어떤 제도 개선 방안을 둔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초안을 보니까 그냥 어떤 부분적인 개선만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는 그 국가적으로도 이 면세 사업이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저는 근본적인 어떤 개선을 좀 우리가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드 보복 조치 이후에 관광시장 얼어붙은 데 반해서 면세점 매출액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사드 사태 이전인 2016년에 신라면세점 연간 매출액은 5,250억 원,
롯데 면세점은 4,900억 원입니다. 2년 후인 지난해 신라가 8,600, 그리고 롯데는 7,800억 원입니다. 대기업 면세점 두 곳이 그 2년 사이에 60% 이상 매출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호황을 누리는 이유가 자본을 앞세운 그 유치. 근데 제주관광공사는 오히려 지금 상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결국 이게 송객 수수료라는 부분을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롯데라든지 신라와 제주관광공사가 그 수수료를 두고서 경쟁하는 관계가 된다. 이거는 애초부터 출발선이 틀린 것이고 저는 관광공사가 과연 이거에 뛰어들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애초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아마 이 지금도 50억 정도 연 적자가 계속 발생되면서 이게 눈덩이처럼 커질 걸로만 보는데요.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제는 좀 중대한 좀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걸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기업 면세점들이 높은 수수료를 주면서 그 중국 보따리 상들을 그 유치를 하고 있고요.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제주관광공사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누적 적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2016년 문을 연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입니다. 개점 첫 해 30억 원대의 적자를 낸 뒤 2년 연속 40억 원대의 적자를 내면서 3년 만에 누적 적자가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282억 원으로 8천억 원대에 이르는 대기업 면세점들과는 비교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대기업 면세점들과 우리 그 제주관광공사가 동등하게 경쟁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화월드 관련도 조금 이제 침체가 이제 거듭되면서 일부 도의원들은 최근 3년 동안 제주도가 80억 원을 관광공사에 지원했지만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낮다며 면세점 운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외국인 면세점을 접든지 아니면 대기업하고의 어떤 협상 전략을 통해서 합작법인 형태로 가든지 또 이런 면세점 사업에 대해서 재편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예,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제주관광공사가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최근 수십억 원의 적자로 비상 경영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그 면세점 경쟁력이 약한 요인 뭐 때문인가요? 일단 면세점의 어떤 사업적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면세점의 어떤 입지라든지 이 입지조차도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롯데 면세점이 중문에 있다가 제주시에 오면서 이제 또 매출액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소위 이제 아까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려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국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 뭐 이런 어떤 입지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일단 그 아까 송객 수수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주관광공사가 이 면세 사업을 하기에는 정말 태생적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거를 한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 좋겠는데 결국 이 면세 사업이나 이런 제주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수익들이 사실 제주 도민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괜찮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주 대기업들이나 이런 쪽이 뭐 제주를 위해서 많이 상생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제주관광공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제주에 좋은 어떤 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이경영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대기업과의 합작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떠한 방법으로든 많이 수익을 내서 제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하는 저는 이제 사실은 이게 불공정 경쟁이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체급이 다른데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주도로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재부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서 결정권을 가진 기재부에서 사실상 대기업 재벌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이제 고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걸 바꾸기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제주도만 뭐 예의를 해달라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변화를 좀 바라봐야 될 텐데 그렇게 마냥 기다리기에는 누적 적자가 너무 많아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합작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합작한다고 해서 결국 제주관광공사가 이득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시점에 이걸 계속 할 거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신라 면세점과 돈을 많이 이제 싹쓸이해가는 신라 면세점과 롯데 면세점은 순수 민간 면세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제주 특별자치도 개발센터 JDC 면세점과 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은 약간 공적 기업의 면세점이니까 성격이나 역할이나 기능이 전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태 센터장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태생적으로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요. 왜 우리 중공기업에 해당되는 면세점, 관광공사와 개발센터의 면세점이 왜 똑같이 양주와 담배를 팔아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에 공헌해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비슷한 상품도 팔아야 되지만 지역과 관련된 지역 경제와 같이 상생하는 면세점으로 해서 특화시키고 또 JDC가 가지고 있는 자본과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좀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똑같이 롯데와 신라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 관광공사 면세점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입지 문제가 하나가 있고 우리 롯데와 신라 면세점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이라고 하지만 저는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위치의 성격이 뭐겠습니까? 이럴 때 카지노에서 우리가 일정한 기금을 받듯이 지역 상생 기금 만들라고 특별법에서 우리가 좀 우리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버텨서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논리인 거고요. 우리 제주도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특별하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떤 이 제주가 가지고 있는 특혜를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시내 면세점 신규 출점을 검토하는 가운데 원희룡 지사는 대기업만 이득을 보는 시내 면세점 추가 허가를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제주공항 입점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 의원님 기재부 면세점 이제 추가 허가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어요. 어떤 입장입니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원지사 입장에 동의하고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좀 저는 잘못됐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데요. 지금 롯데, 신라, JDC 이 세 군데의 매출액이 2조가 넘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GRDP가 한 16조 정도 되던가요? 2조가 넘으면은 이게 한 13%가 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사실 어떤 세금으로 납부하는 게 단위론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원희룡 지사께서도 관광 매출액의 1% 정도를 어떻게 우리 관광진흥기금을 한다거나 이런 방안들을 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끔찍도 안 하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어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라고 이제 추진을 계속 해왔지만은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등을 찍은 게 아닌가. 우리는 땅만 내줬지 대자본이 와서 대자본 중국인들 와서 해서 우리는 터만 해줬지. 우리 현실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 참 슬픈데요. 저는 이 근본적인 구조를 잘 바꾸지 않고서는 추가적인 거를 낸다. 이거 결단코 저는 반대입니다. 이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 시내 면세점 추가 허가. 저도 기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시내 면세점 추가는 저도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주에 기여하는 바도 없기도 하지만 실제로
시내 면세점의 역할을 보면은 뭐 어찌 보면 이제 아울렛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존 상권에 대한 침해 여부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혜롭게 새로운 대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제가 고민하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내 면세점인데 저희가 오래된 여러 세계적인 도시들을 가보면 스트리트형의 어떤 그 명품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지역에 수용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사실은 이제 관리나 이런 부분, 전반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와 대기업이 같이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되,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지역 주민들과 공생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그 제주형으로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기존의 어떤 시스템은 꾸준히 저희가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제주에 적합한 어떤 방식을 또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나쁘게 말하면 사실상 뭐 빨대를 꽂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바꾸려면 제도를 바꿔야 될 텐데, 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국회에서만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제주도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뭐 원희룡 도지사께서 제2공항만 명운 걸지 마시고 이 문제를 좀 명운을 걸어서 좀 해봤으면 제주도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